전기차태야죠. 태야죠 태. 테슬라 사이버트럭 드디어 이 기능 추가됐다고요? 오너들 난리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주입니다. 오늘 진짜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관련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이버트럭 내부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일단 테슬라 사이버트럭 자체가 시장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픽업 트럭들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외관부터 시작해서 성능, 디자인, 모든 게 다 독특한데 최근에 내부 인테리어에서 한 가지 특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른 픽업 트럭들한테는 당연하게 있는 기능인데 사이버 트럭에만 없었던 거예요. 테슬라가 원래 사이버 트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5인승 구조로 갔어요. 앞좌석에 2명, 뒷좌석에 3명. 실내 공간 자체는 진짜 넓고 특히 앞쪽에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요. 패스로도 있고 센터 콘솔도 있고 여기저기 물건 넣을 데가 많은데 그래도 테슬라 팬들이 원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벤치 시트, 그러니까 벤치형 좌석이었습니다. 벤치 시트가 뭐냐고요? 풀사이즈 픽업 트럭들 보면 앞좌석이 3명이 앉을 수 있게 길쭉하게 연결된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벤치 시트예요.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중간 좌석이 하나 더 있어서 3명이 쭉 앉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는 보통 접어서 내릴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는데 컵홀더도 달려있고 꽤 편리해요. 근데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 이 벤치 시트를 안 넣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2019년에 사이버 트럭 처음 공개할 때는 벤치 시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거의 6년 반 전 얘기예요. 2019년 언베일링 이벤트, 그러니까 첫 공개 행사 때 찍힌 내부 사진들 보면 테슬라가 원래는 6인승 구조로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디자인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걸 바꿔버렸어요. 벤치 시트를 없애고 일반적인 2인승 앞좌석 구조로 변경한 거죠. 왜 바꿨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지만 아마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디자인을 포기했다고 해서 오너들도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 오너가 직접 자기 사이버 트럭 내부를 개조해서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세 번째 좌석을 장착했어요. 트위터, 그러니까 X에서 브루스카이 카이츠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공간이 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보기에는 진짜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안전 규정에 따르면 좌석마다 에어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임의로 설치한 좌석에는 당연히 에어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불법인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집에서 여러분의 사이버 트럭으로 절대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블루스카이 카이츠가 올린 사진 3장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색상도 원래 시트랑 거의 똑같고 크기도 딱 맞게 제작했는데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이버 트럭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이버 트럭은 홍보나 화제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SNS에서도 날리고 길거리에서 한 번 보면 다들 쳐다보고 정말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 판매량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2023년에 처음 고객들한테 인도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2년 반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테슬라는 초기에 쌓인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사이버 트럭을 발표할 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눴었어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 39,990달러, 중간 모델이 49,990달러, 최상위 모델이 69,990달러였어요.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5천만 원대부터 9천만 원대 정도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 출시됐을 때는 어땠냐면요.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었어요.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5천만 원대 기대하고 예약했던 사람들한테 1억 넘는 가격표를 보여준 거예요. 당연히 예약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구매를 포기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판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이 가격 문제였던 겁니다. 앞에서 말한 벤치 시트 제거 같은 특정 기능의 변경은 판매량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가격이 워낙 결정적인 요소였으니까요. 아무리 좌석 구성이 바뀌어도 5천만 원대로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샀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이 개조 사례는 테슬라 오너들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리프레시, 그러니까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을 때 이런 기능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요. 테슬라가 원래 어떤 회사냐면요. 자기네 차량 디자인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걸로 유명해요. 모델 S도 그랬고, 모델 3도 여러 번 변화를 겪었고, 모델 Y도 계속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언젠가 리프레시 버전이 나올 때 벤치 시트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오너들이 이렇게 직접 개조까지 하면서 원하는 걸 보면 시장에서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테슬라가 왜 처음에 벤치 시트를 없앴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아마도 실내 디자인의 일관성이라든가 센터 콘솔과 수납 공간을 최대화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 배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생산 비용이나 복잡성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픽업 트럭 시장에서 벤치 시트는 나름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나 현장 작업자들이 여러 명 함께 출퇴근할 때 앞좌석에 3명이 앉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포드 F150이나 쉐보레 실버라도 램 1500 같은 전통적인 풀사이즈 픽업 트럭들은 대부분 벤치 시트 옵션을 제공해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이버 트럭은 선택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개조 사례가 화제가 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기능인데 테슬라가 제공하지 않으니까 직접 만들어버린 거죠. DIY 정신이 살아있다고 할까요? 사실 테슬라 커뮤니티는 원래 이런 개조나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모델 S나 모델 3 오너들도 자기 차를 개성 있게 꾸미고 성능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애프터마켓 부품들을 달아요. 테슬라가 순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직접 구현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벤치 시트 개조는 단순히 외관을 꾸미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의 기본 구조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법적인 문제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로 벤치 시트 옵션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공식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에어백 시스템도 통합해야 하고, 생산 라인도 조정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다르게 책정될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6인승 버전을 출시한다면 특히 가족용이나 업무용으로 쓰려는 고객들한테는 엄청난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사이버 트럭의 실용성이나 기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좌석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2019년 언베일링 때는 분명히 벤치 시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한때는 그 방향을 고려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최종 생산 모델에서는 빠졌고, 이제 오너들이 다시 그걸 되살리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자동차 제조사와 고객 사이의 역학관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회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전략으로 특정 결정을 내리는데, 고객들은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직접 해결책을 찾기도 하는 거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고객 피드백을 꽤 잘 듣는 편이에요.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요청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고, 디자인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 벤치 시트 개조 사례가 화제가 되면 혹시 테슬라 내부에서도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음 모델이나 리프레시 버전에서는 옵션으로라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이버 트럭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테슬라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나저나 사이버 트럭의 가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처음 발표했을 때 그 가격대로만 나왔어도 지금쯤 길거리에 사이버 트럭이 훨씬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39,990달러면 현대 펠리세이드나 기아 텔루라이드 정도 가격이고, 49,990달러면 중형 럭셔리 SUV급이고, 69,090달러면 프리미엄 SUV급인데 10만 달러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이버 트럭은 여전히 주목받는 차량이에요. 디자인도 독특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새롭기도 하고요. 리비안 아원티 같은 경쟁 모델도 있지만 사이버 트럭만큼 화제성 있는 차는 없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사이버 트럭을 발전시켜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출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지, 디자인을 조금 수정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벤치시트 개조 사례는 그런 면에서 테슬라한테도 잠재 고객들한테도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능도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버 트럭에 벤치시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개별 시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 트러그의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오너들의 창의적인 개조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태조 채널에서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흥미로운 소식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